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원회로를 이제 문제풀이, 예상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아마도 최소한도 이 정도는 꼭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꼭 풀어보셔가지고 여러분 거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꼭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원회로 및 파형정형회로 이제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까요? 다음 중 직류 전원회로의 구성 순서로서 옳은 것, 구성으로서 옳은 것 있거든요. 어떨까요? 처음에 제일 먼저 뭐 들어가죠? 첫 단위. 예? AC가 들어가죠. AC 들어가서 이게 무슨 회로입니까? 이게 무슨 회로예요? 네? 변압기죠. 아니면은 이걸 또 시험 나올 때 트랜스포머라고 나오냐? 트랜스포머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전압은 AC가 나옵니까? DC 나옵니까? AC가 나와요? DC 나와요? 여기까지는 AC가 나오죠. AC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무슨 소자입니까? 다이오드. 정류 소자죠. 정류. 여기서 정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회로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거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들어가죠? 제너 다이오드가 들어가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변압기라고 아까 말씀드린 변압기고, 여기는 무슨 구? 정류구. 여기는요? 여기는 필터라고 하기도 하고, 필터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평활회로라고 하죠. 평활회로. 다음에는 여기는 뭐죠? 정전압회로. 전압회로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오는 전압은 뭘까요? 직류. DC가 나옵니다. DC 나오게 되죠. DC 나와요. 그러면은 왜 이러한 정류회를 사용합니까? 왜 정류회를 만들까요? 그것은 모든 가전제품들이 전부 DC를 쓰거든요. DC.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류를 하거든요. 예,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C에서 변압기, 정류구, 필터, 정전압회로, DC.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이 자주 나오거든요. 1번 이렇게 나오고 2번에서 바꿔낸다든지 이렇게 바꿔내요. 이거는 꼭 기억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다음 정류회로에 출력 전류가 흐르지 않는 범위는 단위 있죠? VI는 VM 코사인 오메가 T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파행 있죠? 직류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이 예를 들면 VI가 뭐라고요? VM 코사인 오메가 T라고 그랬어요. 오메가 T. 우리가 보통 사인파라고 얘기했죠?
교류는 사인파인데 이런 파형이거든요. 이런 사인파입니다. 이렇게 사인파. 사인파인데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VM 사인 오메가 t인데 여기서는 뭐 사인이에요, 코사인이에요? 코사인이죠. 여기가 뭡니까, 여기는 뭐예요? 파이고 여기는 뭐죠? 2파이죠. 여기는 2분의 3파이죠. 여기는 2분의 파이죠. 파이. 이게 사인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 단서 조항으로 해서 코사인이라는 얘기예요. 코사인. 그렇다면 코사인이라는 것은 이런 파형 말이에요. 이런 파형. 여기서 시작하는 파형이죠. 이렇게. 예? 코사인 파형이라니.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 정류 회로에 출력 전류가 흐르지 않는 범위. 그럼 뭐가 될 것 같아요? 몇 번이죠? 2번. 여기가 흐르지 않죠, 여기가. 여기가 흐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야, 여기가. 그래서, 이제, 나번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고요. 3번. 전원 회로에서 무부하시 600V, 부하시 500V 했다면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전압 변동률 표시를 하죠? 그렇죠. 전압 변동률은 전압 변동률 다시 말하면은 무엇분에? 부하시. 전부하시라고 하기도 되고 부하시의 전압이라고. 부하 걸렸을 때의 전압 분의 무부하 때 무부하시의 전압 분의 빼기 부하시 전압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부하시는 얼마예요? 500V. 500V. 무부하 때는 600V. 마이너스 500. 그럼 얼마예요? 그럼 얼마죠? 5분의 100이죠? 5분의 500V분의 100. 그건 니꼴? 얼마? 전압 변동률이니까 20%죠. 20%. 전압 변동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문제처럼 이런 식으로 답을 주고 부하대 전압, 무부하시대 전압을 주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전압 변동률까지 다 주면서, 예를 들면은 전압 변동률 예를 들면 20%였다. 아니면은 여기도 한 예를 들면 500V 했다. 여기도 500V 했다. 여기 수치를 주면서 무부하 때의 전압이 얼마 된지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다 주면서 부하 전압을 구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개념으로 이 식을 정확히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능사나 기능장이나 기사나 산업기사나 많이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정류회로에서 아주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전원전압 6V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은 전원전압이 이렇게 돼 있죠. 6V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는 6V, 여기는 2옴, 여기는 RL이 몇 옴? RL. 예. 여기는 내부장이 되죠. 여기서 주어지는데 전압 변동률 따지라는 거예요. 전압 변동률. 좀 어렵게 생각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어진 값이 뭐가 나와 있어요? 주어진 값이. 전압 변동률 이 구하는 식에서 구해진 게 뭐가 구해졌죠? 부하. 여기 전원전압이 구해졌죠? 전원전압이. 6V 구해졌다는 얘기예요. 6V가 전원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부하가 아니라 무부하 때 정확히 이제 전원전압이 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부하가 걸렸을 때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전체 부하가 걸렸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 부하가 걸렸을 때 이거는 무부하 때거든요. 무부하 때. 무부하예요. 여기는 부하가 걸렸을 때 여기에서 유기되는 전압이 몇 볼트인지를 여기를 이제 계산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구해보죠. 여기를 구해보면 V는 전압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IR이죠. IR. 그런데 여기 다시 한다면은 I 전류 에다가 R 플러스 RL이 되죠. 이래 되겠죠? 이거는 내부장이거든요. 이 전원의 내부장 2옴이에요. 8옴이에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는 6V란 얘기죠. 여기 다 정했죠. 안 구해진 게 뭐죠? 전류가 안 나왔죠. 그럼 전류를 한번 구해보죠. 전류는 R 플러스 RL 부하장분의 전압이죠. 전압은 얼마예요? 이거는 2 플러스 8옴분의 6V. 이건 얼마예요? 0.6 암페라는 얘기죠. 0.6 암페어. 그렇죠? 그러면 전압을 구하면은 전압은 0.6 곱하기 더하면은 2 플러스 8옴 이건 얼마예요? 얼마죠? 6 맞습니까? 잠깐 여기 이게 차가 있었네요. 여기 보면은 전류가 이걸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여기에 부하에 걸리는 전류, 부하에 이제 소비되는 거거든요. 8 이렇게 되겠죠. 전체의 전압이 아니라 전체 전압은 6V니까 이거는 얼마예요? 4.8V죠. 여기 부하에 걸린 전압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압 변동률 구해볼까요?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 때가 얼마예요? 부하 때가 얼마예요? 부하시 이걸 보면은 4.8V 분의 무부하 때는 얼마죠? 6V 빼기 4.8V 얼마죠? 답이 얼마예요? 4.8V 분의 2.8V죠. 1.6. 얼마죠? 1.2V.
1점 어디가 여기가 네. 그러죠. 1.2V죠. 그럼 얼마죠 답이? 4분의 그럼 4분의 1이면은 25란 얘기죠? 그렇죠? 네. 25란 얘기, 전압 변동률이.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됐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이 전압하고 부하에 걸린 전압하고 이걸 구하면 되거든요. 이걸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지만은 이 원리만 알면은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자주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압 변동률까지 했습니다만은 대개 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전원 회로에 전원 정류 회로죠. 정류 회로에 전원 회로에 파라메타라든지 뭐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요소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압 변동률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정류회로를 할까요? 정류회로라고 나오기도 하고 전원회로라고도 얘기를 해요. 전압 변동률.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맥동률. 잘 아시네요. 맥동률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예? 정류효율. 정류가 얼마 정도 효율성 있게 정류를 했느냐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 최대 역전압. 최대 역전압. 여기는 가로하고 P, I, V라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다음 중에서 전원 회로의 파라메타가 아닌 것 해서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다못해 기능사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산업기사, 기능장, 뭐 전기 기사까지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이것도 굉장히 자관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정류회로에서 맥동률을 나타내는 수식으로 올바른 것은 맥동률이 뭐죠? 맥동률? 정류하고 나서의 맥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예. 정류된 실제로 어디 보면 직류 성분과 직류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교류 성분의 비를 나타낸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실제로는 여기서 다이오드를 거쳐 나오는 것은 파형이 예를 들면 입력 파형이 있으면은 다이오드를 거치면서 작은 직류가 나오지 않냐고 이런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이거를 거치면서 여기를 예를 들면 평화를 거치면서 직류가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교류가 포함됐다는 얘기. 예, 그것을 맥동률이라고 하거든요. 맥동률. 우리가 생각할 때 다이오드에서 정류를 해서 바로 교류 성분 없이 직류 성분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평화례를 쓰고 또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전압회로를 이제 채널 다이오드를 써서 정전압회로를 이제 쓰고 있는데요. 맥동률.
어떤 책에는 맥동류를 하기도 하고 니풀류를 하기도 하고 맥동개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맥동신호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정류되는 신호가 직류가 정확히 나오면은 금상첨화죠. 그런데 이 직류 성분에 예를 들면 이런 직류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신호들, 이런 성분이 교류 성분이라는 얘기죠. 어때 맥동 성분이 많아야 좋을까요? 적어야 될까요? 이런 성분이 적어야 되고 없으면 가장 좋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걸 수시로 표시해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직류 성분에 포함된 교류 성분의 B로 이제 맥동률을 나타내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죠. 직류 성분분의 교류 RMS의 자승의 마이너스 1로 나타내는 게 이제 맥동률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식도 암기를 해 주셔야 되죠. 꼭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뭡니까? 5번의 답이 뭘까요? 나번이죠? 출력 신호의 평균 전압. 출력 신호의 평균 전압. 출력 신호가 뭐죠? 출력 신호는 여기서 직류죠, 직류. 왜냐하면 입력 신호는 뭐죠? 교류. AC, 교류거든요. 출력 신호의 직류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신호들. 직류에 포함되어 있는 교류 성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번에 보면은 출력 신호의 평균 전압분의 맥동 신호의 시료 전압이라는 얘기, 시료치라는 얘기죠. RMS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맥동률 보면은 그 맥동률보다 좀 더 자세히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죠. 아까 이 맥동률은 직류 성분과 교류 성분의 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직류 성분과 교류 성분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교류가 섞여 있는 게 맥류입니다. 맥류. 정확한 직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맥동률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맥동률이 커야 좋냐 적어야 좋냐? 커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교류 성분이 포함되면 안 되죠. 알겠죠? 무조건 맥동률이 적어야 된다. 맥동률이 굉장히 적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요. 맥동률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 평화래 쪽에서 가서 배우겠습니다만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한 정류 회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교류 성분이 들어가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신호는 반파니까 이런 신호가 나오겠죠? 이런 신호? 그러죠?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회로를 보면은 구성이 이렇게 흐르면서 플러스 성분 때, 이 성분 때 충전이 되거든요, 여기가. 또 마이너스 반주기 때, 이러한 신호 때. 예를 들면 여기서 플러스 성분 때 이렇게 돌고 마이너스 성분 때, 마이너스 성분 때는 이렇게 못 돌죠. 그 마이너스 반주기 때 콘덴서 충전된 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이 콘덴사에 충전된 게 이러한 신호를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콘덴사. 그러면 이 콘덴사 용량이 커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콘덴사 용량이 커야죠. 콘덴사 용량이. 왜냐면 왜 그러냐면은 이거 봅시다. 이러한 전압이 여기 나왔다 생각합시다. 여기서 충전된 전압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반주기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신호가 있을 때 콘덴사에 충전된 게 크냐 적냐에 따라서 맥동률이 크냐 적냐가 나옵니다. 이렇게. 콘덴사 용량이 크면은 거의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죠. 그 맥동률이 적다는 얘기죠. 맥동률이 굉장히 적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맥동률이. 그래서 콘덴사 용량하고 이 콘덴사 용량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건 다음에 또 이제 평화회로에서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맥동률 관계가 우리가 오디오 같은 거 들어보면은 오디오 소리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부웅한 소리가 난다든지 함 소리라든지 부웅 소리가 나요. 그리고 TV 화면 같은 데 보면은 깜빡깜빡 하는 것들. 그게 이제 리플류라고 하기도 하고 맥동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림과 같은 용량 평활 회로를 가진 반파 정렬에서 다이오드에 걸리는 최대 역전압은 얼마인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반파 정렬회로 잠깐 반파 정렬회로를 잠깐 보고 할까요? 반파 정렬회로는 아까 보셨듯이 다이오드를 하나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반파 정렬회로입니다. 이렇게. 반파. 예를 들면 이런 파형이 들어왔을 때 나오는 출력은 이렇게 이게 이제 반파 정렬회로입니다. 반파 정렬.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은 반파 정렬은 직류 출력 전압. 여기 나오는 직류 출력 전압이거든요. 직류 출력 전압은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이걸 파이분의 다시 말하면은 C이고 R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뭐 IDC분의 전류 흐름분의 RL 이렇게 하면은 파이분의 IM RL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류 출력 전압은 파이분의 IM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IM이라는 건 뭐냐면은 파이분의 IM은 평균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평균값은 뭐 얼마일까요? IDC 니콜 파이분의 반파 IM 이렇게 나타나요. IDC 여기 있죠? IDC RL 직류 전압이라는 얘기죠. IDC 이거 수치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하셔서 예를 들면 반파나 전파나 뭐 삼상 전파든지 뭐가 나오더라도 암기하고 있다가 그걸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론을 배울 때 했습니다마는
단상 반파 때 정류효율이 있죠. 정류효율. 정류효율은 어떻게 표시하죠? 정류효율. 정류효율은 어떻게 표시하죠? 예? 1 플러스 RL분의 RF분의 얼마? 40.6 이렇게 되죠. 이렇게 0.4라고도 풀기도 하고 이렇게 풀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만 풀면은 이제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가 문제 풀 때 단서 조항이 잘 들어가요. 단서 조항이. 두 개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RL은 여기 저항이고 부하장이고 RF 여기 보면은 실제로는 여기가 내부장이 있다는 얘기죠. 내부장. 조그마한 갑선을 만들 망정 내부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 최대 전력을 얻을 때라든지 최대 전력을 얻을 때라든지 이렇게 단서 정형이에요. 얻을 경우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최대 출력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저항하고 같아야 돼. 그럼 여기 같으면 여기 얼마 되겠죠? 1. 같으면 1이니까 2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같을 경우에는 20.3이란 얘기죠. 그리고 단 또 뭐라 하냐면은 이론상이라 나올 수 있거든요. 이론상이라는 얘기는 이 수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무시를 한다는 얘기죠. 무시를. 여기가 0이라는 얘기죠. 0이면은 어떻게 돼요? 이걸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여기는 무시해버리니까 바로 몇 프로? 40.6%라는 얘기죠.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서조항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봅시다만은 단상 반파 정류 회로가 효율이 몇 프로? 그 정류 회로가 40% 정도, 50% 안 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죠. 이게 굉장히 애들 장난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효율이 좋아야 되는데 나쁘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대신에 뭘 쓰면 되겠죠? 전파. 단상 반파, 단상 전파를 쓴다는 얘기죠. 단상 전파를 쓰려면은 트랜스를 써서 중간 탭을 이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중간 탭을 쓴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중간 탭을 써서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구성되기도 하고 중간 탭을 써서 효율을 높이고 맥동률을 저하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이런 방법을 이제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회로 단상 반파 때 최대 역전압이 얼마죠? 최대 역전압은 얼마? TR 하나, 여기 다이오드 하나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역전압이니까 여기는 바로 예를 들면 VM 이 역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죠. 다이오드 정류 다이오드 하나 할 때는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맥동률은 단상 반파 때는 맥동률 얼마이죠? 맥동률 1.21 혹은 121% 이렇게죠. 맥동률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이거는 거의 직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런 성분이 들었다는 얘기죠. 이거 안 좋다는 얘기죠. 100% 넘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안 좋죠. 이런 것도 안 좋다는 얘기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암기를 하셨다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런 거는 아주 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저는 정유회에서는 이런 것들 뭐 반파, 전파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림과 같은 이상 변압기에 반파 정유회를 구성하여서 스위치를 개방하였다면은 이때 C의 양단 AB에 충전된 전압은 얼마일까?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C가 이렇게 있죠. C가 있는데 여기다 스위치를 둬서 이런 스위치를 두고 아래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10V 입력이 들어왔는데 3대 1의 트랜스의 권선의 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3분의 1을 다운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C의 양단 여기하고 A점, B점에 충전된 전압이 얼마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일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는 몇 볼트에 여기 될까요? 110V 곱하기 3분의 1 얼마죠 여기는? 여기는 최대치까지 충전될 거 아니에요. 최대치까지 걸릴 거 아니에요. 여기는 루트2 최대치니까 답이 이렇게 하면 여기가 걸리겠죠. 열었으니까. 이 전압 그러면은 답이 얼마 나오죠? 여기는 110 이러니까 루트 1.414에서 약 한 50V 정도 나옵니까? 52V 이렇게 풀면 되죠. 최대로 걸리는 거니까 최대로 걸리니까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림과 같은 정유회로에서 입력전압의 시로치가 100V일 때 입력전압의 시로치가 100V일 때 부하저항에 나타나는 평균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 회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단상 이거 무슨 회로죠? 이 회로가? 단상 반파가 아니라 단상 전파를 썼죠. 아까 단상 반파에다가 TR을 트랜스에서 중간 탭을 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된 겁니다. 이 회로거든요. D1, D2에서 이렇게 열린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입력전압이 100V고 여기는 권선수가 1대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몇 볼트 걸리죠? 100V 걸린다는 얘기죠. 100V. 여기는 시료치가 100V일 때 부하장에 나타난 평균전압은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단상 전파 때는? 단상 반파 때는 평균전압은 단상 반파 때는 8분의 M 이래 됐죠?
그런데 탄상 반파 때죠. 반파. 전파 때는 어떻게 돼? 전파 때는 파이분의 2 VM이라는 얘기죠. 그걸 넣어서 이제 풀어보면 되죠. 그걸 넣어서. 그걸 보면은, 풀어보면은, 나오죠, 답이? 그럼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시고요. 그 밑에 볼까요, 한번? 그림과 같은 정류회로에서 다이오드 저항을 R, 부하 저항을 RL, 부하 전류를 IL이라고 한다. IL의 평균치 및 실효치를 각각 ID 또는 및 I라고 하면 정류 능률은 얼마일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로 구성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런 회로 모습들도, 회로 모양들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보고 무슨 회로인지를, 회로 명칭 찾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무슨 회로 같습니까? 이건 무슨 회로 같아요? 무슨 회로? 탄상 전파 회로예요. 아까 했던 회로나 이 회로나 같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탄상 전파 같은 경우에는 직류 성분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직류 성분. 다시 말하면은 IDC, 다이렉트 커렌트, 직류란 얘기거든요. DC 아니면은 이거는 또 평균치라고 그러죠. 평균치라고 이렇게 되는데 I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표시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직류 평균치는 전파니까 파이분의 얼마? 2 I M이라는 얘기죠. 평균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실효값은 어떻게 표시하죠? 실효값은 노트 2 VM이나 IM이나 이렇게 표시하겠죠. 예? 이렇게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건 암기를 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직류 출력 전압. 전압은 VDC는 I M RL 니콜 IME 이것을 하면은 뭐 RL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 정도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탄상 전파 때, 아까 반파 때 정유율이 몇 프로였죠? 탄상 반파 정유효율이 얼마 있죠? 40.6이었죠? 그 이거는 전파니까 좀 달라지죠. 이걸 1 플러스 RL분의 RF라는 얘기죠. RF는 여기 내부 저항이 있다는 얘기죠. RF. 그분에 여기는 81.2%라는 얘기죠. 그 이것도 최대 출력.
최대 출력을 낼 때 출력 내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그럼 이게 같다는 얘기죠. 그럼 몇 프로가 되죠? 여기 1, 1이니까 2니까 1이니까 2죠. 그럼 40.6%. 또 이론상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무시한다는 얘기죠. 적은 값이니까. 이론상. 그러면 여기는 무시하면 1이라는 얘기죠. 81.6%라는 얘기죠. 최대가. 그러면 아까 단상 반파 때는 40.6이었죠. 최대가. 이거는 81.6%라는 얘기죠. 이게 높아요, 안 높아요? 100%에서 81.6%는 굉장히 높은 거죠, 효율이. 이걸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또. 더 좋은 게 조금 더 있으면은 삼상 전파, 브릿지 정류도 나오고 삼상 전파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100% 이상 가까이, 이제 100% 가까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나오고요. 또 맥동률. 삼상 전파의 맥동률 얼마죠? 맥동률. 삼상 전파. 그럼 삼상 반, 다시 말씀드리면, 단상 전파거든요, 이게. 단상 전파 때의 맥동률이 얼마냐? 네? 0.481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아까 단상 반파 때는 맥동률 얼마 있어요? 1.21. 단상 반파 때는 1.21이었죠. 121%라는 얘기죠. 이건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제 단상 반파 쓸 때하고 전파 쓸 때가 이제 이게 효율도 좋고 맥동률 좋고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거든. 뭘까요? 크기. 왜냐면 이게 중간 탭을 내야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더 커진다는 얘기지. 중간 탭을. 트랜스 크기가 크다. 트랜스. 변압기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죠. 이런 단점들이 있죠. 예,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이제 그걸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전파 정류율에서 정류 효율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여기 보면 다요드 저항은 다요드 내부장 말하는 거예요. 부하 R에 비해서 극히 작다고 한다. 그거는 뭐예요? 최대 효율이에요? 아니면 이상적이에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최대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뭘까요? 답이 81.2%라는 얘기죠. 전파 정류율이니까 81.2%. 알겠죠?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보면은 권선비가 1대3인 전원 변압기를 통해서 CO치 200V의 교류 입력이 전파 정류되면 평균치는 얼마나 될까요? 있거든요. 답이 뭘까요? 답이 여기는 뭘까요? 이러한 회로에서 여기가 건선비가 1대3이란 얘기예요. 1대3. 그리고 여기가 실효치 200V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몇 볼트 유기 되죠? 600V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600V예요. 600V. 1대3이니까 600V.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평균치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평균치. 전파 단상 전파의 평균치가 뭐라고 했죠? 8분의
탄상 전파? 이게 아닌가요? 맞죠? 탄상 반파는 파이분의 Vm이었고 전파는 파이분의 2Vm이라는 얘기죠. 2Vm. 이제 그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효치니까 여기도 실효치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 2가 하면 되죠. 루트 2. 이해가 되죠? 파이분의 Vm 루트 2에 600V 이렇게 되죠? 루트 2 그러면 여기가 2 루트 2에 600V라는 얘기죠. 이래 되죠? 8분의 2 VM이 600V니까 루트 2 600V라는 얘기죠. 문제가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고요.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